런던 오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완벽한 방송. 오늘 이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최대 올해 화두, 그리고 내년 대한민국 경제에도 또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얘기인데요. 어떻게 부동산 투자는 해보신 적 있어요? 갭 투자라도. 저는 예. 저희 어머니가 근데 이게 매년 화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항상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두가 됐었던 것 같아요.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맞아요.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하고 부동산을 안 좋은 걸로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반발 심리가 생겨가지고 어머니께서 어쨌든 부동산을 많이 하신다고요? 갭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갭 투자가 좀 어려운 게 갭 투자도 덩치가 커져서 좀 어렵긴 한데 갭 투자로 좀 쓸쓸하게 돈을 버셨죠. 여러분 지금 런던 오빠의 저희 이 레벨이 이 정도입니다. 부동산계의 큰손 따님하고 지금 실제로 생방송을. 갭 투자를 하셔갖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서울에 살 집을 샀어요. 2개를 사서 올랐죠. 인사드리러 갑시다, 어머님. 그럴까요? 예. 부산 쪽으로 저희 먼저 한번 하고 갑시다. 먼저 가 계세요. 네. 조금 생각 좀 해보고 네. KTX 타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이 경제에서 부동산이 화두인데 네. 솔직히 지금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 아세요? 네. 저야 당연히 말로 잘 알죠. 필드에서 네. 어머님으로부터 그 체득한 그 지식과 민심 네. 어떤가요? 생생한 소리. 예. 저희 어머니도 네.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셨어요. 이야. 이러면 말 끝난 거 아닌가요? 갑시다. 지금 부산 만나러 갑시다. 인사드립시다 우리. 예? 그래서 이제 세금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는 세금에 대한 생생한 소리가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차례차례 올라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씩 처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KTX 탈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그거 같네요. 약간 저기 서울역 앞에서 한번 다시 네, 생각 좀 고민 해봐야 되겠고. 한번 해보시고 네. 원래 특실로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무궁화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일단 부산을 갈지 말지에서부터 일단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이니까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부동산 현재 어떤 투자 심리 그리고 매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금 승자는 없는, 모두가 패자인 그런 상황인데, 주택이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집값 떨어뜨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진짜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다. 요 케이스도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어떤 소외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답은 강남인데 이렇게 이제 전세만 전전하다가 이거 나중에 강남 청약 받으려면 나이 한 50대 가지고 현금 10억은 들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그 전에 강남에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는 소외감과 완전히 포기. 맞아요. 그 다음에 1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가장 장려하고 유도하는 이제 그런 클래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강남에 들어간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지만 약간 이제 신도시 쪽에다가 1주택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분양을 받고 이제 들어서 살고 있는데, 신도시가 보니까 여기도 물가가 싸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생활비가 적지 않게 들고 또 애들 크니까 학원비도 신도시 동탄 이런 데 보면 고용률도 높고 학원비도 비싸고. 약간 그들만의 리그로서 교육열이 높아지고 맞아요. 학부열이 높아지면서 거기는 또 거기대로의 리그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강남은 차라리 교육 환경이 경쟁이 치열하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대신에 집값이라도 오르는데, 여기는 집값은 하나도 안 오르면서 생활비만 비싸. 거기다가 이거 팔고 그냥 강남에 전세로 가자니 양도세 폭탄 때문에 또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다주택자, 부동산의 큰손이라는 우리 은주씨 어머님 같은 경우, 이건 진짜 답이 없어. 세금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임대소득자 등록했는데 이제는 종부세 막 폭탄 맞고, 이제는 우리는 이번 정권이 끝날 때만 진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조용히 그것도 1년에 하나밖에 못 파니까 맞아요. 다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하나씩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음에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부럽네요. 그렇게 1년에 하나씩이라도 정리할 게 있으시는 게 부러워요. 이제 이러다가 하나도 없으면 나한테 유일하게 정리할 거는 내 방뿐. 내 옷장뿐.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별개잖아요. 그렇지 저도 않습니다. 제 방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은주 씨는 저는 공동 운명체라고 보고 지금 부산으로 지금 마음은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기 네. 때문에 기다려보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 가지고 매물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종부세 때문에 팔질 않으니까 나오는 물건은 없는데 그래도 또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특히 맞아요. 이제 뭐 대치동 같은 데는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의 그 자녀가 미국에서부터 대치동에 학원 유학을 와가지고 6개월을 여기서 와 그 대치동 거기 11학년인데 미국에서 11학년을 잠깐 쉬고 여기서 6개월을 혼자 자취를 하면서 대치동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남 지역에 지금 현재 매물은 사라졌는데 수요는 꾸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암표 시장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강남 부동산을. 어쨌든 살려고 하면은 다 매진이야. 근데 살 사람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터무니없이 비싼 그런 급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평당 1억 원 이미 넘어섰다. 뭐 지난주 어디 무슨 아파트 얼마에 거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역효과라는 건데 솔직히 뭐 이제 부동산의 어떤 이제 부동산 가문의 딸로서 가문. 한국 저희 그 한국판 이제 멜라니아 이방카 이방카 너무 되고 싶네요. 한국판 이방카로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도대체 뭔가요? 너무 비싼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 시장이 사실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지배 소유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문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대치동 같은 학구열 교육열이 문제인 것 같아요. 편중. 얼마 전에 지역별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자사고 거. 폐지 뉴스가 났잖아요. 그 다음날 정시 확대된다는 네. 이 기대감 때문에 1억이 올랐어요. 하루아침에 네, 다음날에 야 진짜 대치동 아파트 부동산은 집값이. 그리고 이게 최고야. 아니 하루아침에 1억을 어떻게 벌어요? 아무리 뭐 주식 투자 맞아요. 뭐 어쩌고 해도 그리고 더 놀라지 마시게 또 있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안 지났잖아요. 1억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 아파트가 1억 받고 1억 더. 그러니까 그 요즘 그 1억 묻고 또 1억 더 더블로가. 더블로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모 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대부분 노후한 아파트인데 한 아파트가 와 진짜 그렇게 그 됐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느 특정 아파트 얘기하면 또 거기 분양해서 또 멱살잡이 들어오니까 금마 밑에 동마 위에 그 아파트 가봤는데 와 진짜 아니 저런 집에 어떻게 살지 물론 이제 그 정도 살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는 이제 조금 뭐 하셨겠지만 와 밖에서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막 그런데도 그렇게 평당 막 8천씩. 맞아요. 근데 이 대치동이나 개포동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대치 사거리 인근에 이제 그 유명한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 밤에 한 10시 정도에 그 근처를 가면 대단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맞아요. 밤 10시에 다른 뭐 테헤란로고 삼성역이고 어디 이런 데는 다 한가한데 거기는 차들이 아마 인도에서부터 한 3중 주차를 해가지고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데 그 누구도 빵빵거리거나 왜 차를 맞습니다. 안 빼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없고 다 같은 심정으로 맞습니다. 진짜 진짜 저희 동네는 송파거든요. 저는 네. 지금 송파구에 사는데 똑같은 장관이 아, 10시부터 거기도. 10시 30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누구도 빵빵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요. 아 문화야 거기는 네. 그게 10시에 왜 거기 학원도 안 갈 건데 지나가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안 지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맞네. 네. 그 차종들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급이 높은 차종들, 예, 수입차들. 개포동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좋은 의미밖에 몰라요. 옛날에 지금 바뀌었어요. 어, 개도 포르쉐를 끄는 동네. 개포동. 개도 저희- 포르쉐를 끕니다. 그 동네. 저 어렸을 때는 뭐 얘기하시는지 예, 알 것 같은데. 대치동 옆에 있는 개포동은 개도 포기한 동네, 날라리들 많고 안 좋은 동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와, 이제 포르쉐를 달라졌구나. 끕니다. 개도 포르쉐를 끄는 저희보다 낫죠? 개포동. 저 지하철 타고 왔는데.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너무 이게 이 격차가 크고 맞아요. 편중이 심하다는 건데 솔직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공급을 무조건 확대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공급 물량이 이제 갑자기 이제 분양 물량 늘어나가지고 입주 물량이 시장이 팍 투하가 되면 일시적으로 주변 부동산 값은 살짝 내려가요. 근데 그러면 그 집값이 떨어져 있는 동안
전세값이 다시 올라가. 맞아요. 그러면 또 집값이 요 전세값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는 맞아요. 이 계속 무한 루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오르면 나중에는 결국 이게 올라져 있더라고요. 동네가 오르는 느낌? 만약에 새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 네. 저희 집 이제 부산의 집인데 부산도 약간 서울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새 아파트가 오른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살짝 내렸다가 전세만 오르는 수준인데 네. 나중엔 결국에 그 새 아파트와 비등한 가격으로 같이 따라 주변에 올라가요. 예. 오래된 아파트도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네. 계속 그런 식의 어떤 그 반복인데 무한 반복인데 과연 이거를 정부의 정책 규제로 그런 이 로테이션의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은 그렇게 이 규제나 어떤 정부 시책으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했고, 한국의 이방카 씨 모시고 지금 어떤 부동산 재벌 이제 따님을 모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제, back to the basic, 이럴 때일수록 원론과 이론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는 뜻에서 부동산의 팩트 체크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과연 부동산이란 게 뭡니까? 부동산. 맛동산도 아니고, 뭐, 먹는 건 아니고, 부동산이 뭐예요?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안전자산. 안전자산?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안전한 건가요? 부동의 어떤 자산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좀 이게 안전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한 끼는 덜 먹을 수 있지만 누워 살 때는 필요하고 약간 그런 느낌에 저는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였거든요. 물론 부동산에 따른 뭐 한자라든지 그런 뜻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얘기하셨는데 부동산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부동산 신화가 불패 신화 이렇게 된 데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제 선호하는 이런 이제 이 심리가 당연히 밑에 깔려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입자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주인들이 갑질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주인집 애랑 새들어 사는 집 애랑 싸우면 엄마가 막 난리가 나요. 야, 너 우리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주인집 애를 때렸냐 막. 그렇게 또 주인집이 그 새들어 사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차별하고 무시를 많이 하고 갑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부동산 열풍이 예전에 그 잘못된 갑질 문화의 어떤 부산물이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직자 재산 등록 뭐 이런 거 공개할 때 보면은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동산이란 현금, 그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명품 가방, 그다음에 시계, 보석 이렇게 휴대나 운반이 가능한 자산을 움직일 동자에서 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얘기하신 대로 설명 잘하셨는데 부동산은 안일 붙자 써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그리고 아파트, 주택 이런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의 특징은 등기가 필수적이에요. 이걸 국가에서 누구 거다라고 인증 공인을 해줘야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동산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닌 자동차 같은 건 뭘까요? 그거는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등록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동차, 선박, 뭐 요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부동산, 노동은 준부동산, 그리고 자본은 동산으로 보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저 순간 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갖고 싶나 약간 고민했어요. 들으면서. 당연히 동산 아니겠어요, 지금? 전 요트. 준부동산을 갖고 요트가 싶다. 갖고 싶어요. 요트. 요트는 근데 물론 이제 부산이니까 요트를 가지신 분들 주변에 계실 텐데 사는 그날부터 감가상각과 후회라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네. 주차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 요트 네. 그래서 차라리 바지에다가 대놓는 그 정박 비용이 주차비 할 바에 그냥 한번 빌리는 게 가성비가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왜 갖고 싶다고 또 그냥 아니 역시 곰곰이 한국의 생각을 이방카답게 해봤더니 무력이 네. 예. 곰곰이 이렇게 계속 나열해 주시는데 예. 한 3개쯤 나열했을 때 뭐가 갖고 싶지? 약간 이렇게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계속 나열을 들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봐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해서 멈추는데 역시 한국의 이방카는 아닙니다. 당장 뭘 살까 오해입니다. 현실적인 오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해예요. 네. 국세청에서는 진짜 이거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대로 세금 내고 있습니다. 네, 성실 납세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가계 자산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 아닌가요? 집 한 채. 맞아요. 네. 중부동산과 함께. 맞죠. 우리나라 이 가구당 순 자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가구의 이제 평균 자산. 서울 사람은 좀 높지 않을까요? 전세부터 높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전 국민을 했을 때 한 2억 되려나? 많이 올라갔어요. 오. 가계의 순 자산이 4억 1천만 원. 근데 그 중에 76%가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뉴스나 정책 하나에 따라서 집값이 하루에 1억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내 가계 순자산의 76%가 이 부동산이야. 이거는 거의, 가계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게 물론이죠. 내 재산의 80% 가까이 되는 게 뭐 4분의 1씩 오른다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손을 뗄 수 없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예. 네. 일단 주식으로 치면은 막 상한가 한 방이 막 하루에 나올 정도의 막 30%짜리 막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분양이나 아니면 뉴타운 발표되는 날 그런 이제 현상이 맞아요.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서 뭐 연금 저축도 많이 하고 국민연금도 이제 있는데 연금하고 부동산이 은퇴자에게는 최고의 어떤 핵심 자산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좀 약간 찬반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 먼저 좋은 것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근데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얘기하기가 좀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무주택자는 오르면 나쁘고 다주택자는 오르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부동산 소식은 이게 그러니까 호재다 악재다라는 걸 좀 그러네.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같은 소식에도 한쪽에서는 맞아요. 약간 박탈감, 한쪽에서는 약간 이제 내가 만약에 기분 대치동에 좋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1억이 오르면 그건 악재지만 아까 말했던 동마 사이에 있는 그분들은 예. 매우 호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1억 갖고 호재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버텨온 세월이 너무 맞아요. 괴로워서 1억밖에 안 올랐네 한 장 이러면서. 가지고는 그 정말 네. 밤에 가잖아요. 막 무서워. 전구도 막 나간 데도 많고 막 복도에 불 꺼져 있는 데도 많고. 근데 예. 안에 들어가시면 아마 궁궐 같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 제가- 정도에 사시는 분들은 압구정 그 현대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겉에서 보기엔 되게 낡은데 들어가면 다 되게 좋아요. 이제 그 올림픽 공원 앞에 숙소로 쓰던 그 낡은 아파트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올림픽 때 쓰던 어. 다들 저기 이러는데 몇 가격을 년이야 보면 벌써. 저희가 올림픽 88년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궁궐같이 잘 지어놓고 살아요. 올림픽 때 뭐 하셨어요? 저 4살, 5살. 아. 기억이 안 나요. 대신 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크게 기억난 건 뭐 한일 월드컵 정도? 월드컵. 엑스포, 꿈돌이. 음. 연식이 나오네요. 꿈돌이. 저는 굴렁쇠 소년이 아직 뭐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안 기억나니까. 나요. 저는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하여튼 그 88 올림픽 때 한 번 부동산이 한 번 왕창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뭐 달동네 뭐 이런데 이제 다 아파트로 재개발하고 뭐 이러느라고 한번 대한민국 부동산이 껑충 뛰었던 그 아주 역사적인 시기였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그 나라의 국력과 경제와 어떤 국격과 거의 이 동행을 한다고 봐요. 물론 그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안에 격차는 좀 솔직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각계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 봤을 때 우리 런던 오빠에서는 일단 명과 암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내년 부동산 무조건 좋다 오른다 나쁘다 떨어진다라는 이제 이거보다는 양쪽의 일면을 한번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겠는데 런던 오빠 솔직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유익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런던 집값이 어떤가요, 런던 오빠?